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도 아주 포텐셜이 있으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그 금융시장의 매크로를 분석하시는 애널리시스신데요. 오건영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건영 팀장님의 업무를 이렇게 좀 보니까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내에 매크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무식하다 보니까 네. 이 매크로 전략이 뭘까, 매크로 마켓이 뭘까 네.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과거에 매크로 마켓 전략 같은 것들을 같이 수립을 했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게 이제 거시경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네, 거시경제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냥 생활 물가라든지 이런 얘기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이제 환율과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이제 거시경제를 다루시는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나 환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참 체감이 안 와닿거든요.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식 투자 지금 하기 좋아요? 안 해요? 어때요? 이런 게 와닿죠. 네, 그렇죠. 예. 이 금리와 환율이 이 투자와 이 연결되는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저도 먼저 우스갯소리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 환율 이런 거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얘기할 때는 다 몰려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사실 뭐 주식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아파트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몰려들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환율이나 금리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물어봐 주시면 어떤 거 물어보냐면 야, 저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오늘 환전할까 다음 주에 할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 그런 거 사실 모르거든요. 내지는 뭐 대출 받으려는데 고정금리로 받냐 뭐 변동금리로 받냐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금리나 환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라는 것의 정의가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잡아 쓰잖아요. 네네. 그때 지불해야 될 비용, 돈의 값,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는 대출 금리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갖고 투자를 하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툴인 돈의 값, 이걸 알아야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돈을 잘 버는데요.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환경이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은 환경이면 이런 기업의 주가는 하늘을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아니면 약간이라도 높은 이런 환경이면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무엇을 하고 어떤 돈을 버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를 둘러싼 환경 있죠. 예. 이 환경이 어떤가를 결정을 할 때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직관적인 이해는 필요한 거고요. 네네. 환율은 조금 금리하고 다른 게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돈의 값 앞에 가로치고 하나 사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생략된 게 국내 대내적인 돈의 값입니다. 국내의 돈의 값이 금리고요. 대외적인 돈의 값이 환율입니다. 네. 이제 그 환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외국인이면 미국 투자자입니다. 그럼 저는 달러를 갖고 있을 겁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는 달러로 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네네. 그러면은 우와 어떡하지 내가 달러를 팔고서 주식을 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뛴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팔았던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나중에 달러로 다시 환전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플레이어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쓰는 돈의 값, 환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하고 환율이라는 건 직관적인 개념, 돈의 값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자, 우리 원화 환율이 이제 1,200원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우리 원화 가치가 이게 절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는 뛰는 거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달러로 옛날에는 1,00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1,2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많이 가격 경쟁력이 높으니까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어느 정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마구 떨어지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마구 떨어지면 이 주식을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해서 10%를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네. 10%를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팔고 샀던 이 우리나라 주식이 달러를 팔고 샀잖아요. 달러가 마구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10% 먹은 걸 가지고 다 팔고 다시 달러를 사려고 했는데 달러가 2배씩 뛰어버린 거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던지고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네. 이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 기업에게 무조건 좋을 거야. 네, 그게 그렇죠. 경제에 도움이 네. 돼라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단편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자본이 네. 그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더 이 악순환에 빠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당시에도 2008년도? 예,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다 팔고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실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환율이 뛴다는 건요, 우리가 수출할 때 유리하다는 점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터키는 지금 굉장히 나라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럼 터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터키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 터키 자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죠. 약 20%씩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터키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터키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예. 겁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네. 은행에 맡기는 게 돈이 네, 더 그렇습니다. 벌리니까.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여러 가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환경이 참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로. 네,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죠. 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뭐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한 건지를 따져보려면 이게 머리가 터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